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고 했는데요. 결국 구속된 10대들은 재판 과정에서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크게 호통치며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10대 7명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A군 등 7명은 강도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법정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밖에서는요. 취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직후에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라면서 낄낄대고 혐의를 또 부인하기 위해서 서로 쪽지를 돌린 사실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재판부가 넘어가지 않겠죠. 결국 선고 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어린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을 가해야 된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주제이고 섣불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교화의 기회가 있고 또다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외부에서 한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교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아마 이제 재판부가 이제 실형이라도 좀 살면서 반성할 기회를 제대로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런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년에 첫 출연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2022년에 뭐 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웰컴 투 정글. 네. 네, 행복한 결혼생 되기를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친정으로 가 6개월 된 아이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을 막 앞둔 시점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서 지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안 하려 했지만 시댁에서 말리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심각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오염 강박증인지 씻고 외출하는 데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걸렸고요.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제가 초저녁부터 오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할 때도 남편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출산 시에도 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 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특히 남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 뒤로 이혼을 하려고 살던 집도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다며 저와 아이를 책임지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젠 아이도 아빠한테 실망해 아빠를 원망하고요. 지금까지 양육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고 몰고 다니는 외제차도 법인 명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이혼시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분 사연을 읽다 보니까 뭔가 종합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결혼 내내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겠구나 싶어요. 근데 또 어떻게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생각한 걸로 또 보여지는 측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결혼 생활을 회복해보자 또 이런 희망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선택하시는데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재결합을 하시더라도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죠. 또 이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별거 상태신데 이 별거가 길어지면 사실상 이혼 상태가 되어서 어차피 혼인 생활은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이상 상속이 발생한다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남편의 채무까지 선생님이나 자녀들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남편이 보니까 무언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 외제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하여간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또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연자가 그러면은 일단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가능해 보입니다. 남편분이 부정행위, 폭언, 폭력까지 하시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 사유의 1호 부정행위, 2호 유기,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6호 파탄 상태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폭언, 폭행이 있고요. 여자 문제까지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당연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신데요. 증거가 이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받으시려면 증거가 있으셔야 되고 사연자분 말씀대로라면 우연히 이제 남편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놓으셨다던가 네. 아니면 목격한 사진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셔야 합니다. 네. 또 남편분이 가정폭력도 하셨던데 이와 관련해서 119에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역들을 또 제출하시면 위자료 인정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어요. 폭행 외에 이제 오형 강박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면 실제로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강박증이라고 하시면 정신과적 질환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사자 일방이 어떤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서 혼인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파탄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일상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또 다른 가족의 신체를 해치거나 네.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정신질환도 파탄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양육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육비를
같이 사셨을 때는 이제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것이 같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별거를 하셨을 때부터는 이제 사연자분이 홀로 양육한 것은 맞기 때문에 네. 과거 양육비는 당연히 이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과거 양육비 얼마, 그리고 장래 양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실 때 동시에 사전 처분도 같이 진행하셔서 네. 지금 현재 양육비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강 변호사님, 남편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는 이제 채무를 분할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채무밖에 없다면 채무도 재산 분할이 됩니까? 예, 일단은 됩니다. 예, 부부 순재산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결국엔 마이너스 소극 재산뿐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했을 때 결국엔 채무를 분담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도 네. 재산 분할이 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는데요. 네.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적극 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기여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뭐 채권자와의 관계, 뭐 가족인지, 뭐 제3자의 아니면 금융 채무인지, 뭐 그리고 그 채무가 뭐 아파트 등 물적 담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면 그 채무도 다른 상대방에게 분담하도록 재산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게 맞다면 분담 방식을 정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군요. 네. 네. 오늘 그 사연은 보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을 정도로 그 상담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핵심적인 부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또 강현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